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목요일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다들 자칭 타칭, 이 경세가라고 또는 전략가라는 분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 자기 자리에서 수십 년간 일을 해오셨으면 그런 호칭은 받을 수 있어야겠죠.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한 분야를 오랫동안 파고들고 공부를 하셔서 경세가라는 소리를 들으시면 좀 남달랐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들은 게 많고 아는 게 많으면 벼가 고개를 숙이듯 겸허하고 온화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일까요?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의 명예와 업적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말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같은 길을 가던 사람이 다른 갈래길을 선택했다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게 맞을 겁니다. 더구나 남을 가리키는 직업에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조차 여느 정치인들처럼 남 이야기 쉽게 하고 남들 깎아내리기에 급급한다면 그다지 보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일신의 영달보다 다 나라 잘 되자고 나서시는 거 아닙니까?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육선 의원이시죠? 국회 부의장도 하셨고 이 개헌 전국 등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미 중앙은행 연준이 연방준비은행이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올해 2번 더 올릴 거라고 하는데요. 2부에서 조영무 박사 LG경제연구원이죠. 연결해서 한국경제에 미칠 후폭풍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기업 수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쟁점과 전망 3부에서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호남 대통령을 기치로 대선 출마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 전화 연결해서 출마의 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이제 5월 9일 대선까지 딱 54일 남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가 개헌 국민투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부의장도 역임하셨고 더불어민주당 육선 중진 의원이십니다. 이석현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석현입니다. 예, 이 의원님 이런 대선은 처음이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고 더구나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 이거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육선을 하시면서 거의 한 24년, 30년 세월을 정치에 헌신을 하셨는데 이번 대선이 주는 시대적 과제가 무엇을 관통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시대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국정원 개혁, 또 검찰 개혁, 재벌 개혁,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지난 10년간 캐캐묵은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 그리고 또 이제 민생 경제, 일자리 만드는 일 등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아울러 해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말씀하신 적폐 청산, 그 중에 또 하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70년 된 헌법을 한번 개정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당을 비롯해서 3개 정당이 이 합의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5월 대선 때 개헌 투표 하자 이렇게 했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동참하십니까? 아니면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민주당은 동참하지도 않고 이게 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대선이 지금 54일 남았는데 어느 시간에 그 개헌안을 만들고 헌법 절차를 밟겠어요. 그래서 아마 주장하는 분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것이고 다만 지금 반문연대라고도 그러죠. 문재인 후보가 앞서 나간다 하니까 개헌을 빙자해서 개헌을 고리로 해서 반문연대를 하려고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섭섭한 게 그 말 못하는 헌법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정략적인 의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은 헌법 모독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헌법은 말은 못하는데 자꾸 헌법을 빌미로 해서 문재인 대표에 대항하는 모습은 같은 당에 있는 모습으로선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게 여야 간에 이게 바로 이제
참당 야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최근에는 만난 일이 없고요. 예. 당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 당이 다르셔도 이제 뭐 개헌 문제라든지 최근 6선 의원 정도 되시면 이제 박지원 의원하고 한번 국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예, 우리 당의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요. 예. 제가 다선 의원이지만 네. 이렇게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부회장님은 개헌론자 아니십니까 혹시? 제가 19대 죄송합니다. 때, 네. 여러 의원들과 함께 개헌하자고 추진위원회도 함께하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때 개헌을 했어야 되는 시기였는데, 네네.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하면 경제가 잘못된다 하면서 블랙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반대를 하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서 개선을 하자고 하다가도 그냥 주춤하고 안 했던 겁니다. 그랬군요. 합의가 안 되고. 예. 김무성 대표도 그때 중국 상해에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또 예. 미국에서는 청와대가 눈 흘겼는지 또 쏙 들어가 버렸었잖아요. 그때. 예. 이렇게 이제 시기를 놓쳤어요. 그런데 네. 개헌을 할 수 있을 때는 안 하다가 또는 하자고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네. 대선을 코앞에 두고서 지금 갑자기 하자고 들어오고 나서는 것은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 제가 개헌에 대해서 시간이 꽤 여러 달 걸린다는 걸 알아요. 왜 하냐면 예. 6월 항쟁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6월 항쟁 때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한테 항복해서 예. 6.29 선언을 해가지고 예. 대통령 직선 개헌을 그때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뭐 했냐면 민초협 김대중 선생님 비서하면서 예. 그 개헌 전문위원회에서 헌법안 작성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예. 국민당에. 예. 그랬는데 해보니까 예. 딱 4개월 걸렸어요. 예. 10월 29일에 새 헌법 공포했습니다. 6.29에 받아들인 건데도. 예. 왜 그러냐면은, 그때 어땠냐면은 대통령 중심 직선제라는 권력 골격이 정해져 있는데도 개헌안 작성하고 헌법 절차 밟는 데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은 네. 어떠냐면은 아예 내각제 하자는 분도 계시고 네. 이원 집정부제 하자는 분도 계시고 예. 4년 중임제도 각양각색이라 예. 이거 의견을 모아가지고 개헌안을 작성하는 데만 해도 그게 몇 달 걸려요. 네. 절차는 둘째치고. 예. 이래서 지금 느닷없이 대통령 선거날 개헌하는 국민투표하자고 하는 것은 좀 억지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 이야기입니다만 국민의당을 보면 안철수 전 대표는 그 문재인 대표와 비슷하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하는 게 어떻겠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박지원 대표는 이거 뭐 지금 개헌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할 수 있도록 대선 끝난 뒤에 국민들과 헌법은 우리 국회의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과 함께 의논해 가면서 심 깊이 있게 추진해서 내년 지방선거가 6월이죠. 그때 한다는 게 그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고요. 누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질문을 하세요. 그동안 대통령 후보들이 맨날 개헌 이야기하고 또 뭐 다른 약속을 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뭐 다 깨버리는 게 그게 공약이었지 않냐. 민주당 대선 주자들 믿어도 되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거든요. 예. 지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권위주의 시대에 좀 개헌을 그렇게 이제 깼습니다만은 지금 실은 이제 지금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탄핵도 이루어졌고 대선도 있게 됐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정도로 이제는 국민 주권이 확인된 시대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 개헌하겠다고 해놓고 대통령 된 뒤에 안 할란다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대통령이 발의해야만 개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헌법이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의는 하나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헌하려고 할 때 그걸 못하게 억누를 그런 시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은 국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토론해가면서 종지를 모으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몇십 년 써야 되니까요. 뭐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뭐 어쨌든 차기 정부는 뭐라 그럴까요? 과반수를 넘어가는 정당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연정을 계속 해야 되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네네. 결국은 또 이렇게 됩니다. 발의는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하거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네. 국회에서 의결은 또 3분의 2가 돼야 되죠. 예, 200명 이상이 찬성해서 의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투표에 붙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실은 여야 의원들이 서로 의견이 맞아야 개헌이 될 겁니다. 그렇죠. 합의들이 돼야. 예. 그러면 이 선거 전에 대선 전에 차라리 대통령 후보들이나 또 국회에서도 개헌 일정을 확실하게 공약을 하면서 출발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개헌을 하겠다는 말들은 후보들이 다 지금 아마 하고 있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니까. 그걸 가지고 대선 전국에 지금 그걸 논의를 할 상황은 아니죠. 대선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임기를 만약에 3년으로 한다, 내지는 5년으로 한다는 것은 만약 이것을 논의하는 대상이 된다면 조금 미리 이야기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3년이라 그러면 상당히 짧죠. 임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대통령 임기를 이제 3년으로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적폐 청산을 하고 개혁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기에 3년으로는 워낙 부족하고 또 하나는요. 지금 3년으로 줄이자는 분들 얘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한날 한시에 하자는 그 뜻 아닙니까? 선거를 맞추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국회의원도 대단히 중요한데 대통령 선거의 이슈에 가려 덮여가지고 국회의원이 누가 나왔으며 검증도 못하고 서로 논쟁도 못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돼요. 대통령 선거에 말하자면 파묻히게 됩니다. 한날 한시 하면.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돈 몇백억 절약하자고 국회의원을 함부로 뽑았다가는 앞으로 또 어떤 나라의 사태가 30억 없애서 4대강 만들고 또 자원외교에 막 100조 내빌고 막 이런 아까 좀 30억이 아니라 저기 뭡니까? 24조죠. 이런 사태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권에 대해서 그건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치 무슨 떡장사가 떡 잘라 인심 쓰듯이 대통령 나오는 분들이 임기를 가지고 인심 쓰듯 하려고 하는 건 정말 시대 감각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심 쓰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다들 고민의 한 단면인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사실 김종인 전 대표가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이거든요. 근데 나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잘 나갔다 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나가실 것 모실 때와 반대로 나가시는 모습은 우리 당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우리 이석현 부의장께서는 어떤 느낌이십니까? 전 부의장께서는. 잘 나갔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우리가 함께 잘잘못을 떠나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왕 이제 물어주셨으니까 솔직하게 생각하면 좀 유감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탈당을 해도 이렇게 민감한 대선 때 딱 때 맞춰서 이게 얼마나 예민한 시기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세력들이 우리 당을 비난하는 하나의 얘기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의 도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김종인 전 의원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지나치게 말씀드린다면은 저 같은 사람 나중에 장차 나이 먹으면 저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계기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저희들이 이야기 소위 호사가들의 입방에 오르는 내용들은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술 한잔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께서 이제 김 전 대표의 무조건 따르라.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이런 어떤 정당 민주주의 정치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또 김종인 대표께서 패권적인 정치 행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냐. 지금 혁신이라고 했지만 혁신한 게 뭐 있느냐. 이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말씀들이 오가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좀 불쾌한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말씀 내용들이 좀 오바되기도 하겠지만은 실은 우리가 이제 경제 민주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박근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안 하려고들 하니까 우리가 힘이 약해서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권을 바꿔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그렇다면 김종인 전 대표께서 정권 교체를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탈당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또 탈당해가지고도 또 보니까 경제 민주화를 우리한테 못하게 억누른 사람들이 바로 새누리당이고
박근혜 정부였는데 바로 그 자유한국당과도 또 해서 만나시대요. 그런 거 보면은 네.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 김종인 전 대표께서는 경제민주화라고 5글자 써놓고 예. 김종인 3기기라고 6글자로 읽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누가 섬기고 전권 주고 그러면 거기 경제민주화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제가 좀 의심됩니다. 예, 김종인 전 대표에게 한번 전화를 어떻게 인터뷰 요청을 해가지고 한번 여쭤봐야 될 대목인데 우리 이석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이렇게 순화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이었습니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지벤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안전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코막힘엔 오트리빈. 답답한 코막힘. 코감기,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답답할 때는 오트리빈을 뿌려보세요. 2분 안에 작용하여 답답한 코막힘을 뚫어줍니다. 코막힘엔 전세계 판매 1위 오트리빈. 니콜라솔 2016년 발표 기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차리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